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요? 디자이너 어떻게 하냐고요? 디자이너가 되려고 마음먹는다. 주변에 알린다. 여러 플랫폼에 등록한다. 자, 이제 여러분은 프리랜서가 되었습니다. 이걸 바란 건 아니겠지? 프리랜서를 시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후배들이 저 프리랜서 해도 될까요? 하며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을 모아보았다. 프리랜서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내 상황이나 성향이 프리랜서와 잘 맞을지 테스트하듯 들어보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일을 기반으로 하기에 정답도 아니고 모두에게 적합한 것도 아니다. 그저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구나. 나는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재밌게 봐주길 바란다. 그럼 시작! 프리랜서가 된 후 후배들이 종종 묻는다. 결국 프리랜서가 되고 싶은데 그냥 바로 프리랜서로 시작하면 안 되냐고. 물론 그렇게 시작해도 된다. 세상에 안 되는 방법이 어디 있나?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에게 맞는 길인 거지. 하지만 나는 대략 10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거쳐 프리랜서를 하게 됐고 오랜 직장 경험이 프리랜서 일에 큰 도움이 되었기에 무조건 직장 경험을 추천한다. 내가 느낀 장점들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대부분 퇴사를 할 때마다 직장에서 반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진행하게 됐고 몇 달간은 비교적 안정된 수입이 생겼었다. 이직에 공백이 생겼을 때도 마지막 퇴사를 했을 때도 동일했다. 물론 그만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신 것도 있다. 회사가 아무리 싫어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때마다 매번 신나서 작업했는데 이런 건 내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다 느껴지나 보다. 두 번째는 다양한 회사를 거치며 업무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거다. 프리랜서 전향 후 다양하게 경험했던 일들이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 디자인뿐 아니라 제품 개발부터 판매, 홍보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단계가 없다. 심지어 격리 업무도 해본 적이 있다. 디자인 외에 일이 많아 고민하는 후배들이 많은데 프리랜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경험들을 즐겨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세 번째, 기본적인 업무 소통법과 예절을 알게 되었다. 메일 작성법, 전화 미팅, 대면 미팅, 하다못해 명함 받는 법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이런 사소한 경험이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구분짓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회사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방식을 알기에 나와 소통하는 담당자의 직책과 직무에 따라 빠르게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다. 왜 컨펌이 늦어지는지, 왜 수정이 여러 번 반복되는지, 불편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 외에도 포토샵 레이어 정리부터 파일 정리까지 직장 생활을 통해 몸에 밴 수많은 습관들이 프리랜서가 되어서도 큰 자산이 되었다. 물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인이 이런 고민을 한다면 나는 무조건 회사 경험을 충분히 쌓아보라고 조언할 것이다. 프리랜서의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이 부분이다. 회사에서 동료나 상사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자유로운 프리랜서를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도 그랬지만 막상 프리랜서가 되니 사람에게 오는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리랜서가 되면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때 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앓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다. 세상에 혼자 일하는 직군은 없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 프리랜서를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다루거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빠르고 크게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영업력, 즉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능력도 디자인만큼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아쉽지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회사에서 연봉 협상할 때 내 실적을 어필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내 실력에 자신이 없어 늘 남 앞에서 말하지 못했다면 프리랜서 생활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내 얘기다. 특히 피 튀기는 디자인 저가 경쟁 시대에서 내 가치를 이 정도로 책정하고 시장에서 싸우는 게 괜찮은지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하게 된다.
그뿐 아니다. 클라이언트의 반응에 따라 견적이 들쑥날쑥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이랬다 하며 계속 바뀌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된다. 만약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잘하는지, 남들보다 어떤 면이 더 뛰어난지 평소에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다면 프리랜서로 돋보일 수 있다. 모든 디자이너가 강조하는 다 똑같은 장점 사이에서 분명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대한민국 1등이어야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걸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을 더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지나온 많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진다면 자연스레 자신감이 표출된다고 생각한다. 자신감에 찬 전문가는 소비자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일에선 내가 전문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요즘 SNS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딨나. 다 개인 인스타 계정을 갖고 있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바로 그 누군가를 맡고 있다. 그동안 여러 번 말했듯이 나는 지금까지도 SNS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요즘 열심히 관리하면서 든 생각이지만 세상에 프리랜서가 왜 이리도 많은지, 그리고 인스타를 잘하는 프리랜서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놀라웠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도 있었다. SNS를 꾸준히 해서 여기로 프로젝트 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며 플랫폼에 의지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라고 한다. 나는 언제쯤? 이렇듯 SNS는 프리랜서의 홍보에 8화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내가 SNS를 정말 좋아한다면? SNS 트렌드는 완전히 꽉 잡고 있다면? 콘텐츠 만드는 게 식은 죽 먹기라면? 프리랜서로 어서오세요. 최고의 인짓입니다. 아, 그런데 SNS 안 하는데 인맥이 아주 좋다면? 그런 경우에는 SNS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 인맥이 좋은 사람들은 초반에 인맥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의뢰받고 또 그 인맥의 인맥으로 프로젝트를 의뢰받기도 한다. 인맥이 좋다는 건 사람과 소통을 잘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영업력도 좋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평소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오고 주말에도 하루를 계획적으로 알차게 살아왔다면 프리랜서로 매우 적합하다. 프리랜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도적인 태도가 필수적이다. 만약 수동적으로만 일해왔던 사람이라면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프리랜서 시작 후 갑자기 나에게 24시간이 주어졌을 때 계획적으로 살기란 쉽지 않다. 시간이 많다는 생각에 아주 빠르고 쉽게 게을러진다. 생활 패턴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많은 프리랜서가 프리랜서 초반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 같다. 프리랜서 브이로그 유튜브들을 찾아보면 루틴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다. 시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못한다고 해서 프리랜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적으로 사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프리랜서 일상에 더 빠르게 적응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생활하게 되는 것 같다. 프리랜서를 꿈꾼다면 미리 연습해두길. 나는 올빼미형 인간이라 저녁에 집중이 더 잘 되고 해가 뜨면 자고 싶다면서 프리랜서를 하면 원하는 시간에 일하겠다는 부푼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다른 직종의 프리랜서는 잘 모르겠지만 디자이너라면 슬프지만 그건 어렵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디자이너는 반드시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클라이언트의 근무 시간은 언제일까? 대부분 회사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근무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언제 연락을 할까? 바로 해가 떠 있는 그 시간이다. 클라이언트의 근무 시간 내내 소통할 필요는 없지만 9시에서 6시 사이에 연락이 잘 되는 코어 타임 시간을 정해두고 일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에게도 나에게도 좋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클라이언트는 나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주지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다. 대화 한번 하는데 반나절이 걸린다면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 업체와 계속 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어느 정도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일하는 것은 권장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가 뜰 때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요즘 정말 쏟아지는 공부할 것들, 빠르게 지나가는 트렌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는 알고리즘들, 관리해야 할 SNS도 수만 가지나 된다. 모두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무엇 하나 놓기도 어렵다. 업무적인 것 외에도 필수로 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세금, 경영, 마케팅은 내가 하기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해야 회사가 굴러간다. 비록 나 혼자 직원뿐인 회사일지라도 회사는 회사니까. 그런데 난 디자이너니까 디자인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회사 안에 근무할 때가 훨씬 행복할 수 있다.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 만약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데 익숙하다면 축하합니다. 완벽한 프리랜서 체질입니다.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미래가 안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불규칙한 프리랜서 수입에 비할 바는 아니다. 돈 때문에 생기는 불안함은 프리랜서에게 친구처럼 항상 함께하는 뗄 수 없는 존재다. 만약 금전적으로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프리랜서를 못하는 걸까? 역시나 그렇지 않다. 나 역시 금전적으로 불안도가 높은 사람인데 프리랜서를 하고 있다. 다만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 불안감을 줄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파트타임 알바로 소소한 수입을 유지하거나 어느 정도 목표 금액이 모일 때까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등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해두면 좋다.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다른 불안도를 낮추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면 된다. 마케팅이든 포트폴리오를 다듬는 거든 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천천히 준비하면 불안감도 낮아지게 된다. 이렇듯 무엇보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마인드로만 이겨내겠다고 하는 것은 큰 효용이 없다.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미리 꼭 고민해보기를 추천한다. SNS에서 쏟아지는 이야기, 월급 2배, 아니 3배는 벌어야 퇴사해서 버틸 수 있다는 말을 정말 많이 봤다. 물론 경제적 안정감이 프리랜서를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빚을 내서 프리랜서를 하는 것은 뜯어 말리겠지만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거나 초반에 작은 고정 수입을 만들 열정이 있다면 누구든 도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돈은 어떻게든 벌 수 있다. 그렇기에 프리랜서를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더 중요하다. 왜 프리랜서를 해야 되는지, 그게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지 스스로 답해본다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프리랜서가 지금 상황에서 회피나 도피처는 아닌지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통해 내 경험을 빗대어 프리랜서의 미래 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해 보았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경험이고 막상 실제로 프리랜서를 해보니 나와 완전히 다른 미래를 그리는 사람도 많다. 내가 프리랜서를 시작하기 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영상을 찾아봤었다. 하나씩 대입해보며 내 미래를 상상해보곤 했다. 그때 이런 이야기들이 간절했던 기억이 있어 최대한 상세히 이야기해보려고 애썼다. 다음 이야기는 실제로 프리랜서를 시작할 때 진행했던 A to G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이번 이야기들로 프리랜서 적합성이 높게 나왔다면 다음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시길.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을 프리랜서 그리고 예비 프리랜서들 화이팅!